자, 미국에 이제 8월 달에 전당되고 11월 초에 이제 대선이 있는데 바이든에게 물러나라는 소리가 곳곳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현재 대통령을 수행할 입장이 되지 못한다. 자, 그래서 민주당의 상임위 간사단 회의에서도 바이든 사퇴 한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자, 민주당 의원들이 노골적으로 바이든에게 지금 물러가라고 요구하고 있고, 바이든을 지지해온 큰손들이 기부를 중단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는 이걸 즐기면서 가만히 보고 있죠. 근데 바이든으로 상대하는 것이 유리하지 교체되면 불리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여러 가지 우려 중에 하나는 이 바이든이 정신적으로 지금 노령의 나이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 인지 능력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하원 법사위 민주당 간사는 노골적으로 대통령 후보 사퇴를 요구했고, 군사위 간사는 물러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내부 회의에서 4명이 바이든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 와중에 바이든이 최근에 이 ABC 방송과 인터뷰를 하다가 나는 최고의 성과를 냈다라고 하는데, 그때 사용한 말이 굿의 최상급이 베스트인데 굿이스트라고 말을 했습니다. 굿 다음에 EST를 붙였다는 거예요. 파킨슨 병의 전문가가 주치의를 만났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자, 미국 민주당의 하원 중진은 지금 바이든의 인지력 검사를 하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바이든은 인지력 검사를 거부했고요. 심지어 바이든의 인터뷰 때, 백악관 인터뷰 때 사전에 질문지 조율이 있었다고 폭로한 라디오 진행자가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자, 바이든 가족들의 후보 사수 주장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이 7월달 안에 정리되는 길로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물러나게 되면 대의원들이 다른 후보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바이든에게 지금 찍도록 정해진 대의원들이 개방형으로 자유투표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바이든이 물러나게 되면 누구를 찍어달라고 부탁하고 물러나지 않겠느냐. 안 그러면 큰 혼란이 벌어질 소지도 있고요.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바이든이 물러나려면 8월 19일 전당대회 이전에 물러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자, 미국에 지금 바이든이 거의 한계에 도달한 것 같아, 이렇게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자, 영국에서 지금 이 보수당의 집권이 무너지고요. 14년 만에 노동당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영국의 보수당이 무너져서 그러면 영국도 지금 포퓰리즘의 열풍이 세서 극우가 득세해야 될 건데, 영국이 왜 그럼 노동당으로 넘어갔냐. 영국은 노동당 보수당 정풍이 거의 무너지지 않고 지금 수백 년 내려오고 있어요. 보수당의 전신은 토리당이죠. 최근에 영국 독립당, 또 브렉시트당, 이름을 또 최근에는 영국 개혁당이라고 바꾼 이 나이젤 페라지의 영국 개혁당은 4석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창당 이후 유럽 의회 선거가 아니고, 자, 영국 하원 선거에서 이제 4명이 국회로 들어가게 됐어요. 자, 영국에 지금 노동당이 412석, 그리고 보수당이 121석, 자민당이 71석, 스코틀랜드 국민당이 9석, 영국 개혁당이 4석입니다. 오랫동안 보수 노동당 양장 체제에 이제 자민당이 제3당으로 이렇게 굳어져 왔기 때문에 경제위기, 난민 이슈가 누적되면서 이 실망을 느낀 국민들이 보수에 등을 돌렸지만은 결국은 그렇다고 지금 영국의 신생 정당인 극우에게 표를 찍어준 것이 아니라 상당히 대비를 해온 노동당에 찍어줬습니다. 지난 주말에 한 언론에서는 영국의 내셔널 헬스케어 서비스가 지금 이번에 불만의 원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심지각한 치과 치료 문제가 쟁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유학생이 밥을 먹다가
이빨을 치료하려고 치과 5군데 전화를 걸었지만 최소 몇 달은 기다려야 된다고 거절당했고, 그래서 무상으로 치료받을 수 있지만은 문제는 의사를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 자기 돈을 내고 25만원을 내고 간단한 처치를 받았는데, 지금 의료 사회주의 국가 영국에서 내셔널 헬스케어스 환자를 갖다가 기피하고 이 사적 의료가 활발하게 지금 영리병원이 유지되면서 치과를 지금 제대로 찾을 수 없어서 직접 자기가 뽑았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외국으로 이빨 치료를 하러 가는 사람도 많고, 심지어 영국에서 지금 빨치사라 해서 이빨 뽑아주는 이 사적인 의료 행위를 하는 사람조차도 있다는 거예요. 영국의 서민의 삶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영국이 지금 노동당이 굉장히 그 구노동당의 이미지를 얻고 바꾸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 제레미 코빈입니까? 굉장한 이 좌파, 강경 좌파에서 지금 영국 노동당이 좀 온건하게 옮겨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이 포퓰리즘 속의 특징은 이번에 그 영국 노동당에서 부총리, 그 부총리 겸 주택장관으로 내정되어 있는 이 레이너라는 여성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은 섀도우 캐비넷으로 집권하면 누가 장관할 건지 누가 총리할 건지 다 정해놨죠. 엔젤라 레이너라는 44살 먹은 여성인데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16살에 임신해서 애를 낳고 벌써 할머니래요. 자, 그런데도 저소득층 자녀 지원 프로그램에 의해서 겨우 대학까지 가게 되고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 취업을 하고 노조 간부를 하다가 노조 간부를 하며 노동당에 입당을 했고 총선에서 출마해서 당선됨으로써 인생 역전을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핀란드의 총리, 또 지금 이탈리아의 총리, 그리고 영국의 부총리 등이 흑수저라는 겁니다. 영국같이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 출신들이 설치는 나라에서요, 이 자수성가형 노동자들이 지금 부총리까지 가게 됐어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앞으로 유럽의 이 전형적인 계급주의가 무너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프랑스는 결국 최종적인 본선에서 좌파연합이 1등을 했고 극우가 3등으로 갔고 범여권이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범여권과 좌파연합이 연대를 했죠. 그래서 만년 이 소수 좌파의 대표를 하다가 이번에 이 2차 총선에서 대반전을 이룬 멜랑숑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 나이로 72살인데요. 프랑스 급진 좌파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공산당, 녹색당, 사회당 등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좌파연합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회주의자로서 급진적인 분배 정책을 강조하고 있고요. 과거 프랑스를 부가 잘못 분배된 국가로 규정했고 극단적인 시장이 실현, 비참, 방치로 금과 돈을 짜낸다. 자본주의의 폐해를 악마화해 왔습니다. 자, 이 사람은 그 사회당 소속으로 계속 정치를 해오다가 이번에 좌파 연대체인 신민중전선을 이루어서 일당이 되었어요. 지금 극우도 우려스러웠지만 지금 이 극우를 피하려다가 극자를 일당으로 만드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멜랑숑에게는 총리를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유럽 정치가 극단적으로 혼란해지고 있습니다.